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류정아 의원입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주택국장 한우식입니다. 이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정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석은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봉 건축허가과장입니다. 한국만 주택과장입니다. 현병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3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820만 원이 증액된 395억 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 보고드리며 세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5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8,6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도시계획과 세출 예산안은 1,200만 원이 증액된 11억 5,500만 원입니다. 반영차량 임차비 8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4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45쪽 건축허가 세출 예산안은 1억 증액된 11억 6,7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사업 신청 단지에 비해 선정되지 못하는 단지들이 많아 좀 더 많은 단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주택 지원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6적 주택과 세출 예산안은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1,100만 원입니다. 공공주택 단지 지원사업비 2억, 경기도 확장 내시에 따라 소규모 공공주택 안전점검 사업 추진 사업비 2,700만 원, 경비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75쪽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안은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0억 5,100만 원입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기업 교재비 등 200만 원, 지적재수사 완료에 따른 연속도면 및 지형도면 수수료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으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수사 사업이 완료된 8개 시군에 공부상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으로 1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과 관련 부담금 15억 원, 지작물 보상비 1차분 14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3에서 344쪽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18억 9,150만 원을 증액 계산하였고, 세출 예산으로 만호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잔여분 5억 원, 토지 및 지작물 감정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약 7억 원과 4,700만 원, 시도 33호선 연장구간 개설사업 지원에 17억 1천만 원, 서재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4,400만 원,
온비드 수수료 200만 원, 만호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9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6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고 심사 안건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이제 1회 추경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평택시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예산 편성할 때 뭐 애로사항이 좀 많죠, 국장님? 네, 일반 회계에서 작년보다 좀 일반 관리비 예산은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보면은 뭐 일반에게는 5억 5천 9백만 원, 약간 5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348억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됐는데 지금 특별회계 쪽은 지금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이쪽에 지금 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가 이제 올해 지작물 보상을 감정 평가를 완료해서요. 추경에 이 159억을 세워서 지작물 보상 한 60% 정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수가 몇 호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주택 수 만호지구에? 저희가 지작물 조사를 완료해서요. 아니 뭐 지금 답변 어려우시면 아니 조사한 거 있습니다. 가옥이 107동이고요. 사무실이 26동, 창고가 209동, 점포가 80동입니다. 잠깐만 가옥이 107동. 107동. 그러면 네.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107동이면은 가옥 한 동당 한 세대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동당 더 되는 데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 250세대 예. 그 정도. 또 가옥이 107동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이 26동, 사무실 26동. 창고가 209동, 점포가 80동. 여기가 위치가 지금 평택항 서부 쪽인가요? 네, 구 평택항 맞으시죠? 평택항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럼 예. 북쪽인가요? 북쪽? 예. 동쪽이죠. 동쪽이죠. 예. 동쪽. 그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 정도? 현재는 아직 이제 공사는 착수하지 못했고요. 네. 실시 인가는 받았습니다. 받고 현재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우리가 보상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 평가가 완료돼서 일부 이제 보상을 하려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좀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평택시가 100만 특례 도시로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2035, 2040 계획하고 인구 계획이 잘 맞아떨어지질 않아서 계속해서 인구가 뭐 이렇게 확 느는 수치가 아니고 좀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인구 증가가 정지되어 있는 이런 실태고 현재 각 지역의 아파트 개발, 공동주택 개발 사업지를 보면은 모델하우스 이제 각 아파트 건설사별로 모델하우스를 줘놓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홍보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뭐 건당 뭐 얼마 자기가 이제 배당받는 게 있겠죠 본인들이.
굉장히 팔기가 힘들다, 아파트를 분양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도시주택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뭐 건축허가과 주택과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도시주택국 그 국내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 현실을 잘 알고 계셔야 된단 말씀이지. 즉 뭐냐면은 아파트의 분양을 받으면은 피가 붙는데 피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평택시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몇 년 전부터 건설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보면 저희 그러니까 알고는 계시죠. 전국적으로 현재 보면 건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현상은 사실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건설사들이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분양을 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은 부도가 날 위기가 높은 거죠. 건설사분들이. 그러면 거기에 협력사 뭐 건설사가 하나가 부도가 나게 되면은 거기에 딸린 협력사나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 평택 시내에 주소지를 등록한 시민들이 근로자분들이 많은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습게 그냥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제가 그 평택시의 주택 수를 2년 전부터 제가 좀 그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그다음에 뭐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뭐 오피스텔, 뭐 원룸, 뭐 여러 가지 등등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인 거, 예정적인 추진 도시개발 추진 예정 지역 뭐 다 포함해서 이 호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통계가 안 잡히고 있어요, 평택시에서는. 국장님 그 통계 잡을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통계는 이제 보면 우리 건축물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인허가 자료가 충분히 가능한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당시에 이제 보면 다가구 주택이 저희가 이제 한 호로 인허가를 내줬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이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가서 보면 이제 호를 분리시키게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일부 이게 혼선이 있던 거지. 예, 시가 갖고 있는 네. 자료에서는 일단 데이터는 다 갖고 국장님한테 있습니다. 어떤 뭐 숙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의 전반적인 주거 호수에 대한 통계는 대충 우리 도시주택부에서 알고 가셔야 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뭐 담당 부서에서 직계내기가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직계를 잡아 놓으면은 앞으로는 우리 도시주택구에서 그걸 활용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용 방식 도시개발이라든지 환지 방식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추진 예정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천천히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반적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 주택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 관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평택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급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수요 공급 적절히 조정하면서 이제 뭐 주택 시장에 안정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영신지구 도시개발 지역이 지금 이제 공동주택 부지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한 필지가 남아 있는데 아마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도시개발과장님은 이 지역에 관계된 이 블록에 관계된 사업체 건설사나 아니면 시행사나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주시고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거기에 기존에 많은 지주분들이 지금 잔금을 청산을 못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한 10몇 년 동안 13년에서 16년 이렇게 장기
미결제를 해주고 지금 현재 와서 사업을 하려고 공탁을 걸고 다 토지를 등기 이전을 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지금 행정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장님은 좀 꼼꼼하게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세계동 그 586-4번지 오피스텔에 대한 그 사기 분양 이거 뭐 알고 계시죠? 내가 먼저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평택시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여기가 대단히 오피스텔이에요. 그런데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저한테도 거기에 이제 입주 예정자분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의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그런 걸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본인들이 뭐 정년퇴임해서 노후자금 그러니까 이제 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장에 예치를 해놨다가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오피스텔을 매입을 해서 월세나 뭐 전세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 노후 생활을 하려고 큰 꿈을 안고 투자를 했는데 다 사기를 당한 거예요. 평택시에서 이런 그 사기 분양건이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건축허가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보셔야 된다고.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 열악한 힘없는 서민들이 당하지 않게끔 잘 좀 관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창경만 주택과장님은 뭐 퇴임이 6월 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그럼 뭐 한 100일 남으셨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안 나오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생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죠? 총 공직생활은 35년이고 평시에서는 33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 뭐 서운하신 건 없고요. 선배 공무원님과 후배 공무원들이 도와주시고 또 의원님들 도와주셔갖고 무사히 건축직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퇴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따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소감 말씀 드리지 않을까.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또 토지정보과장 현 과장님도 뭐 같이 퇴임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과장님도 뭐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평택시 공무원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지금 뭐 토지정보과의 그 예산 추경 예산은 제가 뭐 사전에 업무 보고 때 다 듣고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만 과장이나 우리 현 과장님 고생들 현병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 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승겸 의원입니다. 추경 예산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지금 전년도 작년 대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증감이 좀 사업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지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은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신규 사업보다는 현재 보면 도로 매칭 사업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현재 저희가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신규 사업이 굉장히 적어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과연 예산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현장에 맞춰서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 중심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 물론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없는 예산에서 짜임새 있게 힘들게 예산을 추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규 편성 예산은 굉장히 금액이 적어요. 이게 총괄은 한 5억 5,900 정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증감 편성도 한 5억 4천. 그 신규 편성은 1,633만 원 정도. 과연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그 도시계획과의 차량 임차가 10개월치인데 5페이지에 월 임차료를 이렇게 요거는 임차를 할 수밖에 없는 차량인 거예요. 지금 밑에 보면 자전거장 수리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 차량은 폐차한 거예요. 아니 이제 폐차 아직 이제 운행 중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2016년에 이제 구입을 해서 16년에 구입한 구입한 차량인데 그 16년에 이제 구입하고 나서 운행하면서 바로 이제 그 전복 사고가 났던 차량이라서 차량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않아서. 계속 운행을 해왔고요. 특히 이제 작년에 이제 11월달에 고속도로 운행 중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위험했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수리점에 갖고 가서 이제 의뢰를 했더니 그 연료 게이지가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아니 그것까지 설명해 줄 필요 없고요. 그랬던 상황이라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제 네.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요. 원래 구입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네, 네, 일단- 임차로. 네, 네, 근데 임차 비용이나 구입을 하는 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이제 구입하려면 한 번에 많은 한 번에 돈이 들어가요.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할 수밖에. 한 대죠? 예, 한 대입니다. 네. 총 몇 대예요, 우리? 저희가 지금 전기차 한 대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차 호란도 한 대 이렇게 2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내년에 예산 잡아서 차량을 구입해야 되겠네요. 일단 그 회계과랑 협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예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10개월치에서 82만 5천 원씩 나가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보충하시죠. 뭐 간단한 건데 그럼 이거를 이렇게 장기로 렌트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개월만 계약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10개월 계약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상황 봐서 예, 구입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학과 좀 잠깐 좀. (7페이지에) 첫 장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추경을 1억을 세웠고 이게 작년에 좀 이게 사업량이 적어서 축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네. 저희가 지금 몇 년간 계속 5억씩 원래 본 예산에 세웠다가요. 그러니까. 올해는 2억 5천 세워가지고 지금 1억 반영하는 거거든요, 추경에. 근데 그 저희한테 신청 개수는 거의 뭐 100개에서 한 11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신청 개수가. 그러니까 저희가 5억 받았을 때 해드린 금액이 이렇게 개소가 한 50개에서 60개소 정도 지원해드리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50개 이상 이상 단지를 했습니다. 했는데 26년도에는 몇 단지죠? 단지 수는? 단지 수는 이제 저희가 개소로 개소로. 판단해가지고 예, 예. 개소로 따지면 지금 신청 개수가 109개소 들어왔습니다. 109개소.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1억을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은 저희가 30개에서 35개소 정도 보고 있습니다. 36% 정도? 네네, 선정 네, 가능하다고 대략 예,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금액 적은 게 많으면 단지수가 좀 많아질 거고요. 예.
그 산출 내역에 보면 28개란 말이죠. 1,000만 원짜리 21개소, 2,000짜리 7개소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그 사업량을 보면 40개 단지로 돼 있어요. 40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정확히 이제 저 오면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신청한 단지 수가 이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저희가 최저표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저희가 산정을 해가지고 신청 들어오면요, 뭐 오래된 건물부터 해가지고 노후됐거나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 조사까지 해가지고 최저표 매겨서 좀 순위를 매겨봤을 때 그렇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가 8개가 늘어나는 건가요? 예, 대략 대략 작은 7, 게 8개 정도. 네네네. 8개 수가 늘어나는데, 근데 이제 사업량이 이제 40개 단지로 했다가 이제 좀 오기가 아닌가 싶어서 결국은 109개 신청은 들어왔는데 네네. 28개소란 말이죠. 40개가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그죠? 네, 산출력이 선출력이 이제 작성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 심의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다 네, 보니까 이제 그 결국은 28개가 정확히 맞는 거고. 아니 28개가 아니라 한 30개, 3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네, 근데 정확한 그 수요량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네, 네. 여쭤봤습니다. 예, 이것도 좀 늘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제가 이제 2월에 대표 발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 이제 신규로 편성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어떤 뭐 활동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안전전세 프로젝트 관련으로다가 1,863개소가 저희 평택시에 있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988개소가 동참을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이행과제가 있습니다. 동참사무소에 대한 이행과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53%인데요. 그거를 70%까지 좀 올려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 홍보가 또 좀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는 위원장님 빼고서 8명으로 구성이 된 거죠? 네, 아직 구성은 안 했고요. 네, 구성 구성은 이제 예정입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입법 취지에 맞게 시민들께서 어떤 사고가 없이 전세 계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조례에 맞게 잘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좀 이따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네. 예,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예,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서 저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항상 보니까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집행액을 보니까 거의 이제 5억 예산 잡혀갖고 5억 정도 예산이 5억을 초과 집행한 것도 있고 거의 그 선에서 했는데, 올해는 운영상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예산상 그랬는지 50%를 삭감한 이유가 뭐죠? 뭐 의원님 잘 아시지만 시 재정상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저희 금액이 좀 낮게 책정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는 1억을 추경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게 후반기에 또 좀 더 필요한 금액이 있지 않을까 해갖고. 저희도 근데 1회 추경하고 저희도 2회 추경에도 또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2회 추경은 이제 그 언제쯤 열릴지 몰라서 그때 시기 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수요 조사는 해가지고 대상자는 대상자는 있는데요. 그 하려면은 또 그 시공자도 선정해야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서 이해 추경은 좀 고려. 나중에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억으로 충분한 거는 아니겠지만 예, 예. 109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뭐 30개, 35개소가 이제 확정될 예상으로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2023년도에도 신청을 해갖고 탈락이 된 저기가 건물 개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2024년도에도 2020년 계속 탈락되는 그런 신청 개소는 없나요? 그럴 수도 제가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만요.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올해 신청해 가지고 내년도에 안 되게 되면 저 내년도 할 때 가점을 5점을 줍니다, 저희가.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몇 년치는 아니어도 1년 정도는 누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필요한데 네네.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갖고 다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계속 해갖고 탈락이 되면은 예, 예. 그분들에 대한 또 원성도 있을 거고 예, 예. 또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 같고 또 안전상 또 꼭 필요한데 저희가 손을 못 닿을 때도 있는 네, 것 같은데 그건, 가점제가 있다면 예, 예. 그거는 참 예, 그것 때문에 가점 5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가점제가 있다면은 네네네.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상 뭐 그런 거 있으니까 뭐 저희도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1억이 좀 아쉬운 금액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고 계속 사업으로 계속 해오던 금액이 줄으니까 많은 혜택을 못 보는 뭐 단지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갖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이거는 잘 운영하도록 많은 하겠습니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택가 10페이지 보면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지원 사업에서 이제 이번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이 금액이면은 17억 정도면은 이 모든 분들이 다 혜택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혹시 아주 소규모 이거는 대부분 신청을 관리소나 이런 분들 관리소장이나 관리소나 이런 있으신 분들 신청이 빨리 가능한데 그 홍보는 어떻게 하셔요? 관리소로 다 보내드리나요? 가이소도 있고 또 읍면동에다가 홍보해갖고 읍면동에서 소규모 비의무 대상은 별도로 평가해서 부의시켜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동에 보내면 만약에 진짜 소규모 취약계층이 소규모 단지는 관리소나 관리소장들이 없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 데는 대부분 통장이나 아니면은 저 마을 같은 데 이장님들이 이렇게 해갖고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그 대표를 홍보를 하셔요? 뽑아갖고 대표를? 우리 모를 경우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첫조염에서 그걸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소통이 될까요? 일단은 전체 단지 수가 한 400개 조금 부족한데 그 가위가 이만큼 가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해도 그 정말 필요한 소규모 단지 같은 데도 필요하신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아니면은 접하지를 못하고 서류 같은 게 좀 사실 복잡하지는 않겠지만 뭐 구두를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 서류 작성을 해야 되니까 그런 예, 면이 있지 않을까 예, 싶어. 그거를 우리가 직원들이 같이 협조하면서 작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갖고 뭐 여기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게 하신다면야 뭐 모든 분들이 다 선정될 수 있는 확률에 들어가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서 김승겸 의원님 발의하셔갖고 이게 지금 저희는 여태까지는 전세사기단 운영 공식적으로는 안 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중개 파트 쪽에서는 전세 사기 관련으로다가 이제 그 문제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행정 처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거는 예방적으로다가 선제적으로다가 그 계약 단계부터 중개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해서 전세 사기 관련으로다가 이제 계약서 쓸 때는 거기에 대한 주요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세 그 물건상에 문제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중개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운동 개념으로 다 보시면 됩니다. 그 앞에 보면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에서 뭐 사무관리비에서 뭐 연수교육
교재비가 좀 삭감돼 갖고 교재비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하셔 갖고 교재비가 단가를 변경해 갖고 삭감된 거하고 강사료가 이제 삭감이 됐어요. 강사가 4과목에서 3과목으로 변경돼 있는데 이 중에 3과목 중에 전세 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교육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그 부동산 그 중개 관련 법령이라든가 세법이라든가 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간당 보통 강사당 2시간씩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한 30분 정도는 그 정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전년도 이 공인중개사 중에서 뭐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공인중개사를 뭐 면허 취소, 자격 자격 취소요? 취소.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그거는 좀 저희가 보고서 뵙도록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는 안전전세 관리단 활동비를 보면은 한 번 활동하는데 2만 원인데 65명이 사회를 해요. 뭐 서부 남부 북부로 나누어서 이거는 뽑으신 거는 건가요? 이게 이제 그 본청 관할이 21명 관리단원이고요. 관리단이고. 송출 관할이 24명, 안출이 18명이거든요. 각 출장소별로다가 별도로 관리를 해서 그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를 하는데 65분이 이제 나누어서 사회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4번 정도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분들이신가요? 안전관리단은? 예, 현직의 중개사 분들이 되겠습니다. 현직의 중개사분들이 1회 할 때 몇 시간이나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들이? 저희가 보통 한 1회에 보통 뭐 3-4시간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리단으로다 의축시켜 놓으면은 해야 될 업무가 일단은 그 동참사무소에 대한 점검과 그다음에 모니터링, 그다음에 그 홍보 활동도 그 동참을 더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되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이분들도 사실적으로 뭐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를 같이 동참을 하시는데 하루에 1회에 3-4시간을 투자할 정도면 이분들은 봉사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실 뭐 지역의 안전은 모든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데 정말 실효성 있나 이게 시간이 이걸로 가지고 괜찮을까? 그리고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떨까? 이것도 한번 좀 궁금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이분들 중에서 뭐 아직 실시를 안 해봤지만 실시 후에 2027년도에 이제 여기 평가에 대한 또 피드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이분들 중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전세 사기에 대한 뭐 모든 면을 다 감시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효과가 좀 컸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진짜 정말 한 시간으로 따지면은 3-4시간 하고 하루에 2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정말 봉사 정신을 가지고 투철하게 가지고 하시는데 법도 벗어나지 않고 좀 잘 신경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 그 우리 김승현 의원님이 했던 도시계획 그 렌트 그게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 렌트 업체마다 틀리기도 하고 뭐 차종마다 다르긴 한데 네. 이게 검색해 보면 보통 뭐 중형차 규모면 월 한 50만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차량에 대한 부분은 뭐 전문적인 이제 지식이 없어서 저희가 이 렌탈 비용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 차량관리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렌트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대비해서 좀 예산이 책정된 게 좀 많다는 느낌이 드니까 네.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데 네, 아까 뭐 알겠습니다. 네. 특히 직원분들이 공무 운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그건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은 우리 뭐 김순희 의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사실 이거 8대 때 조례 의회에서 제정해서 이 사업을 해서 많은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큰 그 도움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도 많이 노력하셔갖고 사실은 가능한 범주 내에서 최대한 세웠는데 이제 올해가 특히 예산이 좀 적어졌어요. 뭐 아까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 대비 36% 선정이 가능하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추가로 해서 할 경우에 한 29개소가 가능한 걸까요? 제가 종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개에서 35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 대략 한 33개, 34개 정도 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뭐 하여튼 2차 추경 때 네네. 그 상황 봐서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가장 그래도 어찌됐든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에도 물론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이니까 잘 예산 부서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하시고 특히 좀 예산 상황이 내년에는 좀 많이 나아질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뭐 지원단지 선정 또 이 뭐 예산 추경에서 이제 일부 세웠는데 그 선정률은 봤을 때 그게 낮아지진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에 대한 기준 자체를 좀 우리가 바꿨잖아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뭐 이게 어려웠던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그 기준과 근거와 원칙들을 좀 가지고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좀 집행에 있어서 꼭 좀 필요한 곳들 상대적으로 열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부분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선정률을 봐도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정확히 좀 판단을 하고 예산의 향후 추이까지 좀 감안하셔서 필요한 경우에 그런 조례 개정들을 통해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파트도 꼭 이런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잘 지원이 좀 되기를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예,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 경비 청소 노동자 분들 이거 이번에 도비하고 매칭해서 추가로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여기 자료 보면 23년부터 계속 되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새 신규로 짓는 아파트들은 이런 시설들을 사전에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갖춰져 상태입니다. 기존에 건설된 아파트들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파악했을 때 향후에 이게 어느 정도 단지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파악이 돼 있나요? 장기 한 몇 년만 간다면 단기 정책은 목적은 수립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따르는 타후 계획은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점검하시고 이제 문제가 되는 곳들은 동이 한두 동 있는 그리고 그 어떤 이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들이 가장 큰 이제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주시길 좀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까 안전전세 관리단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있고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한 사업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왜 지금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설계비 12억 4,500 추경에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한 게 있고 또 앞에 보면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비나 뭐 부대비를 책정했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왜 각각의 특별회계에서, 그러니까 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전입 해주고 그 전출하고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에서 다 설계비까지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법령에 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모회계라고 저희가 부르죠. 모회계를 만들도록 돼 있고 개별 사업을 할 때는 사업별로 또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또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지구별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부터 만드는 게 아니고 시행자 지정을 이제 국토부에 승인받을 때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집행되는 예산은 모회계에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만호지구도 초창기에 설계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자 지정하면서 이 개별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제 뭐 보상비라든가 이제 주요 사업비는 이제 여기서 세우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일원화하려고 지금 현재 모회계에서 지원한 사업비가 다 대부분 용역비거든요. 용역비가 완료가 되면은 하나로 단일화시켜서 사업 특별회계에서 모두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는 뭐 알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일원화해서 네. 정리가 되는 거는 좀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가 먼저 우선 지금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 시행 조례가 있잖아요. 네, 이 존속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냐? 환지 처분 시까지입니다. 근데 우리 조례는 이 특별회계 이 도시개발 사업 조례는 26년 12월이 존속 기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이게 사업 이제 종료 아까 말한 청산될 때까지인데 조례는 존속 기한을 그렇게 더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말까지니 그 전에 종료되기 전에 하여튼 이 조례 그 기한을 연장하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좀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잘 체킹이 되긴 하는데 네. 간혹 이제 뭐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당부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만호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별회계에서 나간 이제 액수가 좀 크잖아요. 네. 이게 159억인데 지작물 보상비도 책정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50억 중에 지금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한 15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40억 정도가 보상비인데요. 저희가 지작물 보상 조사를 완료해서 총 보상 금액은 약 한 24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금년도 추경의 한 60%만 세워서 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보상에 따라 또 뭐 이사도 하시고 주거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세웠는데 네.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민원 발생이 좀
뭐 당연히 예상이 되긴 하는데 기준은 뭐 정확히 가지되 이 법이나 행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주민들이 좀 더 좀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머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민되는 지점인데 이 시도 33호선 연장구가 개선사업 지원 물론 사전에 와서 안내를 해주셨어요. 담당 뭐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이 또 뭐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따지면 LH와 평택시가 일정하게 분담을 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LH하고 우리하고 부담 비율이 5대 5인가 그렇죠? 네, 5대 5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따지면 이건 도시개발 사업에서 어제 LH가 됐든 거기에 있는 도시개발 조합이 됐든 거기가 몇 대 몇으로 부담을 하든 시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업은 원래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LH와 당초부터 LH와 용죽 도시개발 사업 조합이 합의를 해서 각각 사업비를 분담했습니다. 했고 그런데 와중에 이제 LH 사업이 지연되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면서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설계 변경 내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이 증액된 사업비로 인해서 완료를 못한 부분이 미시공한 부분이 한 46m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 문제를 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수년간 지난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또 용죽지구와 LH가 소송을 통해서 또 추가 사업비를 LH가 5억 정도를 부담하도록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억을 더 부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한 38억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또 LH와 다시 계속 협의를 해서 5대 5 각각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때 20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게 17년도니까 27년부터 지금까지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자료 확보하고 뭐 그럴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필요한데 그렇게까지는 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게 아니라 복잡한 문제긴 한데 지금 20년도에 조합 해산 및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받을 수 있는 법적 주체가 없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녀로 넘긴 돈은 막 한 4억 몇천 정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네, 3억 8천 지금 남아 있습니다. 4억 좀 안 되는 돈이.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있어서도 46m가 빠져버렸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군데가 이게 좀 게 아니라 여러 부서나 담당에서 이 부분이 좀 정확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명확히 좀 하고 이게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돼야 그나마 이런 거를 통해서 향후에 우리가 뭔가 반면 교사 삼아서 다시 이게 이런 것들이 또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핵심 아니냐라는 이거 뭐 지금 동부고속도로 좀 있으면 완공되는데 그 동시에 같이 해야 이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라 하긴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부적 행정적으로라도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원인이 어떤 거였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최소한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뭐 이걸 가지고 누구를 징계해라 뭐 이런 요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원인과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밝혀져서 최소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작은 돈은 아니잖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 1억, 2억 더 세우는데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건 17억의 예산을 시에서 투입해야 되고 17억이면 지금 신청한 거 3, 4년치가 되는 예산이잖아요. 소규모 공동주택. 그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금 뭐 사업 이 담당하고 있는 뭐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 전부터 쭉 누적됐기 때문에 벌써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최소한 7, 8년 이상의 과정 속에서 이게 있는 거라.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이렇게 광역도로를 부담시킨 곳에 대해서는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혹시 이렇게 또 재발이 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미리 조합이 청산단화가 해산되기 전에 협의가 돼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시도 30%선 내용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하고 그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지금 저번에 보고 드렸던 도시개발 사업 가이드라인 늘 때 지금 이거에 대한 원인까지도 찾아가지고 재발되지 않던 내용까지도 한번 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려서 서재 지구하고 소사벌 LH 지구하고 연결된 도로 그것도 2차선 결국 나중에 문제가 돼서 우리 시돈으로 도로 확장했잖아요. 다리 교량 그거 얘기하면서 이런 것 반복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하기사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꼼꼼히 좀 챙기고 요 사례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체킹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저희 보충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면 요 문제를 저희가 상당 기간 오랜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지구가 그 문제 지역이 용죽지구 경계, 그다음에 소사벌지구 경계, 또 동부 고속화도로 시점 요 세 사업이 맞물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허점이 드러났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LH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소사벌이나 아니면 동부 고속화도로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문제인데 그걸 못한 부분들 여러 부분들을 인정을 해서 사실 LH도 이 공사비에 대한 분담을 협약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LH가 계속 돈을 부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뭐 원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과하게 투자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검토를 해서 이게 그냥 뭐 어떤 실수로 나간 건지 아니면 부득이하게 나간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 검토는 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게 어쨌든 동부 고속화도로가 올 지금 9월에 준공 예정인데 뭐 물론 현실적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야만이 그 46m가 개통이 안 되면 개설이 안 되면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불행 중 다행이야로 그때 동북부속화도로 착공하려고 완공하려고 했는데 보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 그때 가서 막 그것보다는 다행이지. 그나마 사전에 확인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잘하신 거긴 한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구간들이 꽤 되잖아요. LH나 도시개발 사업과 중첩되는 곳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다 체킹을 잘 해서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도 여러 군데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향후에 도시개발 인가를 낼 때도 그런 부분들에 위험 요소가 있는 곳들은 더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뭔가 보증을 받고 청산이나 이런 것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했다가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예산이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가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체킹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재지구도 사실 이게 실시계획 도시계획 사업 실시계획
인감이 설계 용역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런 고민은 들어. 내가 그걸 보면서 원래로 따지면 이걸 통으로 해서 파는 게 맞지. 이거를 주차장하고 공공 용적으로 나눠서 이쪽은 팔고 이쪽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 아는 게 도시개발 사업의 입장에서 과연 바람직한 거냐 이런 문제 의식은 들어요. 근데 예산상이나 여러 가지 또 시가 또 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감안하면 뭐 그렇게 하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제 생각에 이게 뭐 어떤 문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학교가 들어오면 가장 깔끔하고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짓지 못하겠다라는 아니 그건 알고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있었기 이거 때문에 있는 것도 거기서 전체를 매입해서 그 시설을 짓고 거기 주차장을 본인들이 쓰시면 되지. 이걸 이렇게 나눠줘서 요건 매각하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지원이지 도시개발 사업의 입장에서 아니면 별도의 다른 모르는 어떤 용도가 있냐 이 목적이 서재지구에 나누는 부분에서 공공과 주차장 용지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학교 용지였다가 이런 시설로 이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아마도 이제 저희 시에서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제 입주한 주민들 이 입장에서 봤을 때 학교는 공공시설인데 공공시설이 있는데 공공시설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른 어떤 생산성 있는 가처분 용지로 우리가 이제 일반 시설로 바꿨을 때 더더군다나 시가 시행자인데 주민들한테 서비스 돼야 되는 공공시설이 없어지고 가처분 용지가 생긴다는 거는 좀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공공시설이 없어지면서 공공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공청사로 바꾸는 것이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수익을 내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을 공공시설로 대체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토지정보과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이 지적 제조사 사업 그 사업명에서 248페이지 보면 이 팽성 노화삼리는 26년 1월 13일 날 지급이 완료됐어요. 근데 청북 후사 1, 2 이런 데는 납기가 미도래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건 납기가 언제 도래하는 거예요? 저희가 6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6개월? 네네. 그러면 올 7월? 그렇죠.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만약에 이제 통지를 해보면은 6개월 안에 이제 납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납기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잘 청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 제조사 사업 궁금한 게 이 사업이 본청하고 송출만 이게 내역이 있는데 지역은 안출도 지역이 있는데 안출은 이 토지 이 사업에 담당 팀이 없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 연도 11월 24일부로 조직 개편으로다가 송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수사 2팀이 원래부터 나가 있었는데요. 본청 소속에서 송탄 출장소로다가 소속 변경을 했습니다. 안출은 당초부터 없었고요. 그럼 향후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아니면 안중 출장소도 일단 토지 면적상으로는 저희 본청이나 송출의 그 50%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제 안중 출장소도 저희가 이제 팀을 하나 신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향후의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